개성이나 또는 그 주위에 묻히게 됩니다. 따라서 경순왕은 조금 그 고려 건국 당시라는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마 후대의 예를 볼 때 경순왕도 고려 수도인 개경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다가 죽은 다음에 거기에 묻히고, 따라서 지금 무덤도 경기도 연천, 당시에 그 개성 주위겠죠, 에 묻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가능성만이 남는다. 경주에서 개성까지 항복하러 가는 길에 인제 들른 건 아닐까. 예, 경주에서 한강유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라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교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중령을 통과한 길과 계림령을 통과하는 길, 그리고 추풍령 방면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세 가지 통로가 있었습니다. 신라의 북진 시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사용됐는데, 특히 중원경의 성립된 이후에는 이 계림령로가 가장 경주와 이 한강유역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그 교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순의 경우도 개경까지 가기까지는 이 통로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계림령로를 통과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당시 경순왕의 행렬은 30리에 달할 정도로 길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행렬이 움직이기 위해선 신라의 교통로 중 제일 큰 길을 선택해야 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계림령을 통과하는 길이다. 경주에서 계림령이 있는 문경과 충주를 지난다. 그리고 수로를 이용할 경우엔 양평을 지나고 육로를 이용할 경우엔 이천을 지나 개성으로 향한다. 경주에서 개성까지 경순왕의 행렬이 지나간 길에 인재는 없었다.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신라 경순왕이 강원도 인제에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더욱이 이 김부대왕동의 이 김부와 경순왕의 김부는 한자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인제와 관련된 그 인물은 마이태자일까요? 하지만 아직도 의문이 남습니다. 이 김부대왕동의 유래라고 할 수 있는 그 김부가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치로나 이름으로 봤을 때 이 김부대왕동과 이 대왕각은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왕각의 신위는 마이태자입니다. 마이태자의 이름은 김일. 김부대왕동이라는 지명과는 전혀 다른 이름입니다. 김부와 김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얼마 전 인제 갑둔리에서 그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단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인제 갑둔리 어귀엔 5층 석탑이 하나 세워져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석탑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건 불과 얼마 전. 그 이전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이 탑을 발견하기 전에 학생들로부터 탑골이라는 지명이 있다. 그리고 탑두르라는 지명도 또 있다. 그럼 탑골은 어디냐 이렇게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왔을 때 이 골짜기를 탑골이라고 한다. 그럼 탑골이면은 어떤 무슨 그런 탑의 흔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이곳을 탐사하게 된 거죠. 학생들과 함께 주변 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예상대로 탑의 조각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우선 그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모았다. 그리고 하나씩 끼워 맞춰 나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됐다. 이 탑의 그 어깨 부분이 그저 몇 군데 이렇게 좀 흩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저 밑에 그 면석이 여기에 그저 이끼가 잔뜩 낀 채 이렇게 널려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연하게 그 명문이 제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 명문이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 이것이 정말 그 가치 있는 그러한 유적 유물이다. 탑 기단부에 새겨져 있는 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문 중엔 김불이라는 마을 이름과 똑같은 한자에 김부라는 글자가 보였다. 지명의 유래를 밝힐 수 있는 단서였다. 바로 그 보살계 제자였던 바로 그 제자 구가 상주인 김부의 그 수명이 그 오래되고 그다음에 그 집안이 잘 되기를, 존자는 있을 존자지만 이게 집안이 잘 보존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보존되고 그러기를 위해서 5층 석탑을 조성을 했다. 김부라는 사람을 위해 세워진 탑. 김부는 사람 이름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살던 사람일까? 다른 통일신라의 탑은 이 형태가 좀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퍼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그 올라가는 선이 가파르게 올라가지요. 1층 기단부하고 이 5층 기단부하고의 그 경사각이 굉장히 날카롭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려 초기에 해당하는 탑의 형식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다 정확한 연대는 명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태평 16년은 요나라 연호로 1036년. 신라가 멸망하고 100여 년이 흐른 뒤다. 따라서 김불은 고려 초기 이전에 존재했던 인물인 것이다. 탑에 이름을 새기고 기릴 정도라면 제법 영향력이 있던 인물일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사에서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여기에 나오는 김부가 6그 항목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다 명종 이후의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김부탑의 김부와는 다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 김부라는 사람들은 인제 갑둔리 5층 석탑에 새겨진 김부보다 후대에 살던 사람들이었다. 고려사로는 김부의 정체를 밝힐 수 없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김부를 기리기 위해 탑을 세운 시기와 마이태자가 살던 시기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저희 시조가 태자궁이 저희 시자 마이태자궁이 시조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일자라고 하는 분이 바로 저희 태자궁입니다. 그리고 자는 겸용이라고 그럽니다. 자가 마이태자 김일과 석탑에 새겨진 이름 김부. 혹시 두 이름 사이에 김부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당시 표기법이었던 향차를 이용해 김부와 김일 두 이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신라 향차를 연구하는 양원철 교수를 찾았다. 언뜻 보면은 연관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향찰이나 이쪽에서 쓰는 그 어휘를 표기하는 방법, 이쪽을 좀 생각하면은 김일의 일자는 이 글자입니다. 그리고 김부리의 부자는 이 맨 밑에 이 글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일자는 도량형에서 24양이다. 뭐 금이나 이런 할 때 그때만 쓰지 다른 데는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 일자하고 익자하고 같은 글자입니다. 같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일자가 익하고 같으면 이 익자는 바로 익자의 뜻을 보면 이 부하고 그대로 같습니다. 뭐냐면 넉넉하다, 많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일자하고 부자는 뜻으로 보면